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있죠, 그죠? 그 감소손실하고 평가손실 내용 다음에 객관식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몇 개 짚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게요.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예. 일단 재고자산의 원가는 뭐예요?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빼고 부대 비용을 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번 내용은 맞아요. 맞고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원가회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품의 제조원가는 그 세 가지는 세 가지.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제조간접비는 다시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이건 일단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원가 회계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틀린 게 딱 보이죠? 자, 틀린 거 3번인데요. 애누리는 차감하지만 할인은 차감하지 않는다? 그 원가 공식에서, 그 순매입의 공식에서 매입 할인 뺐잖아요. 그러면은 할인을 차감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예.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 제조원가 중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있죠. 이거는 물건 제조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에 포함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본문에는 인용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푸시면서 추가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번의 답은 3이 되겠어요. 3. 그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자, 7번인데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법에 대해서 그 설명드렸죠. 그래서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제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별법이 가장 정확해. 다만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2차적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고 수량이, 즉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큰 경우, 제가 강의할 때는 큰 경우라고 얘기 드렸는데 같은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냥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같거나 큰 경우 선입선출법화의 이익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면 맞네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보시면 이동평균법은 단가를 매번 산정해야 되니까 번거롭다 돼 있죠. 맞아요. 말 그대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팔 때마다 계속 단가를 바꿔야 되니까 좀 번잡스럽죠. 그러면은 7번의 답, 즉 틀린 거는 뭐예요? 4번이죠. 후입선출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거는 선입선출, 선입선출. 예전에 들어온 거를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어서 팔리지는 않아요. 유효기간 넘어가면은 물건값이 대폭 하락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전에 생산된 것부터 빨리빨리 팔아치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거는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9번. 다음은 청솔상의 재고자산 관련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할 경우 매출총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이라 함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죠. 그죠? 이건 2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매출을 보시면은 140 곱하기 25 해가지고 3,500으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요. 매출원가. 그죠? 그러면 10월 15일 날 25개가 팔렸는데 이 25개의 원천이 뭔가 알면 돼요. 문제에서 선입선출이라 했죠? 그러면은 예전 거부터 팔렸다 이 소리니까 요 10월 15일 이전의 재고를 분석을 해서 옛날 거부터 순차적으로 제하면 됩니다. 그죠? 자, 25개가 팔렸어요. 10월 15일 날 25개 팔렸는데 이 전에 재고가 10월 1일하고 10월 8일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먼저 팔렸어야 돼요? 옛날 거부터 팔려야 되니까 10월 1일 거 먼저 팔리고 그 나머지 게 이제 10월 8일 날 팔리는 거죠. 그러면은 10월 1일 거는 10개니까 다 팔렸고요. 그럼 25개에서 10개를 뺀 나머지 15개가 10월 8일 날 팔린 거네요. 따라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죠? 10 곱하기 요 100원 100 하고요. 1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15 곱하기 110이니까 16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650, 1000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265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500에서 2650을 빼면은 매출 총액이 얼마예요? 850이죠. 따라서 9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물건을 이제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재고층이 2개니까 10개 팔리고 그 다음에 15개 팔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예. 그럼 하나 덧붙여서 후입선출일 경우 어떠고? 후입선출. 후입선출의 경우라도 매출 금액은 똑같아요. 이거 판매액이니까. 자, 재고층이 2개가 있죠? 뭐부터 먼저 팔렸다고 봐야 되죠? 후입선출은 나중에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요 2개 중에 나중에 들어온 게 10월 8일 거잖아요. 그럼 얘가 25개 팔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30개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후입선출의 경우는 25 곱하기 110이니까 얘가 2750이 되죠? 그럼 이때 매출 총액이 얼마예요? 3500 빼기 2750 하면은 매출 총액이 75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선입선출법화의 이익이 후입선출법화의 이익보다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중간 어딘가에 평균법화의 이익이 위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적절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후입선출법화의 매출원가까지 한번 계산해 드렸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실게요. 10번. 자, 10번은요.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 자산의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이면은 물건을 팔 때마다 물건을 팔거나 살 때마다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죠? 예. 자, 10번을 볼 건데요. 자, 1월 4일 매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이 100이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매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 계산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3월 6일 판매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1월 4일 날 분 계속 1월 4일 분. 자, 1월 4일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200 빼기 100이니까 100이죠. 100. 그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물건을 샀다고 치면은 요때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여기 1200원은 5월 7일 기준 평균 단가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0에 자, 5월 7일 거 200 곱하기 1300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1300 한 다음에 요 개수가 300개잖아요. 200개에서 100개 판 나머지 100개하고 5월 7일 날 구입한 거 200개죠? 그럼 전체 구입 수량은 300개라고, 300개. 나누기 300 하면은 5월 7일 날 평균 단가는 1200원이 되는 거예요. 1200원. 그죠? 1200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매입을 또 했어요. 자, 7월 10일 날 매입을 하면은 300 곱하기 1100 요게 또 들어가야겠죠? 근데 기존에 단가가 1200이라는 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7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예요? 자, 7월 10일 기준으로 하면은 5월 7일까지 계산했을 때 평균 단가 1200원이니까 300 곱하기 1200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산 거 300 곱하기 1100이죠. 그래서 300 곱하기 1100 해가지고 나누기 6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거하고 7월 10일 날 산 거 요거를 평균을 내보면은 이게 평균 단가 1150이고요. 문제에서 이제 기말 단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혹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출이 한 번이니까 100 곱하기 100, 200 곱하기 1300, 300 곱하기 1100 이거를 다 한 번에 평균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결과는 같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한 번에 계산하는 거는 총평균법이라고요. 그럼 약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동평균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7일, 7월 10일에 평균을 계산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거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자, 14번인데요. 14번인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전기와 단기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매출원가의 크기가 올바른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류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물가 상승. 자,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은 재고 금액과 이익, 그죠? 그 다음에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선입선출에 의한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라 했죠, 그죠? 네. 재고와 관련된 금액, 이익, 세금 순서가 선의총후라고요. 가나다 순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매출원가 어떻게 돼?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반대라고 했죠. 반대.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순서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물가가 상승을 해야 되고요.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그럼 이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조건이 깨지면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 방향을 찾아봐. 반대 방향.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했잖아요. 그럼 매출원가의 크기가 이거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선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후입이겠죠. 그럼 14번의 답은 뭐예요? 2번이다. 2번. 그래서 기존의 걸 정확히 외우면은 그 반대 상황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답 2번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 보시고요. 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렇게 약간 좀 함정 있는 문제 있죠? 이런 걸 제가 풀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5번. 자, 물가 상승했고요. 수량이 일정합니다. 그럼 매출원가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선이 총우해가지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죠? 그럼 제일 큰 게 후입, 그 다음에 평균, 마지막에 선입이야. 그죠? 그럼 매출원가의 크기 올바른 거는 3번 되는 거예요. 3번.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정상적인 원인으로 간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로 한다. 비정상적인 재고 간무 손실은 뭐다? 영업의 비용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19번인데요. 재고자산의 저가법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다. 맞죠? 상품, 제공품, 제품처럼 즉시 판매가 가능한 거는 순실현 가치로 하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는 현행 대체고가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적용.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는 매 회계기간 말에 추정한다. 이건 매년 해야 돼, 매년.
예, 대손충당금 설정하듯이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게 4번이네요. 시가가 장부가의 기하로 하락해서 평가 손실이 생기면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매출원가. 왜죠?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매출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고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 보유하고, 그러니까 재고의 보유로 인한 가치 하락하고 매출원가하고는 한 패키지로 묶인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매출원가로 바뀌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로 바뀌는 와중에서 가치 하락이 같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가 손실의 경우 매출원가로 하고요. 감호 손실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재고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감호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피한 거는 매출원가를 위해서 생기는 거고, 비정상적인 거는 그냥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대충 떨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상 비정상은 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거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평가 손실은 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다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가 되겠죠. 4. 예. 그 다음에 20번은요. 전산회계 2급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답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20번은 몇 번 문제랑 비슷하죠? 9번하고 비슷, 9번, 그죠? 9번이랑 비슷하니까 각각 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가지고 풀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7번, 9번, 10번, 14, 15, 18, 19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애도 한번 풀어보시고 하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구민사 카페에다가 질문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